테라피틱스의 유종상 대표님이신데요. 유 대표님은 세포 유전자 치료제의 전문가이십니다. 아피셀 테라피틱스가 차세대 세포 유전자 치료제 개발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아피셀의 핵심 기술과 차별화된 경쟁력 그리고 미래 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유종상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피셀 테라피틱스의 유종상입니다. 너무 소개를 너무 멋지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K 스페이스 스테이션의 첫 행사의 첫 번째 발표를 제가 맡게 돼서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여기 회장님 그리고 협회 관계자 분들께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올리고요. 또 오늘 제 뒤에 이제 발표 순서로 되어 있는 오름 테라피틱스라든가 지니너스 같은 그런 회사들은 오름은 특히 이제 작년 11월에 정말 멋진 기술 수출을 달성한 그런 큰 업적을 이루었고, 지니너스는 이제 상장의 어떤 큰 문턱을 넘어선 그런 회사인데요. 그런 회사들에 비해서 저희 회사는 조금 아직은 얼리 스테이지에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지만 발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드릴 순서는 저희 회사 간단한 기술 소개하고요. 회사 소개와 기술 소개 그리고 현재 개발 현황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대웅제약그룹의 오픈 이노베이션, 저희는 이제 그룹에서는 오픈 콜래보레이션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오픈 콜래보레이션에 의해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대웅제약이 2013년도부터 개발한 줄기세포 플랫폼인 DWMSC라는 그런 플랫폼이 있고요. 중간에 줄기세포 플랫폼인데 이 기술과 영국의 아박타 상장사인데요. 바이오텍입니다. 이 회사 가지고 있는 non IgG 스캐폴드 프로틴의 기술을 융합시켜서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그런 세포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을 하자. 그리고 기존의 줄기세포 치료제, 중간엽 줄기세포 치료제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성을 뛰어넘는 그런 세포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하자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약 1년 반 정도의 디자인을 통해서 2020년도 1월에 처음 런칭이 됐습니다. 현재 본사는 경남 김해시에 존재하고요. 저희 연구소는 용인 광교 신도시 내에 있습니다. 현재는 상근 25명, 비상근 3명의 연구원들이 연구 개발에 매진하고 있고, 신한 벤처 투자, 그리고 스마일게이트, 스톤브리지, 삼성 벤처 투자, 코오롱, 경남 벤처 투자, 그리고 KDB, 신한금융, 그리고 진스크립트 프로바이어가 저희 회사의 투자사로서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저희는 향후 250조 이상의 규모로 성장하고 있는 면역 질환의 미충족 수를 해결하고 새로운 세포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회사 이름인 아피셀은 저희 회사 이름이기도 하고 또한 플랫폼명이기도 한데요. 아피는 이제 결합, 융합이라는 뜻과 셀은 유전자 변형을 통해서 새로운 셀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저희는 면역 질환, 특히 자가 면역 질환을 타겟으로 해서 면역 질환 환자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만성 질환의 어떤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치료제, 그리고 환자들이 아포더블하게 쓸 수 있는 그러한 환자 접근성을 굉장히 높여놓은 그런 새로운 치료제를 개발하고자 하는 미션으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슬라이드는 저희 회사의 현재 리더십을 구성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회사의 대표는 대웅제약의 대표인 전승호 대표께서 저희 전략 자회사로서 함께 대표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CSO로서, 그리고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쪽에서는 저희 대웅그룹의 사업개발을 맡고 있는 어동교 이사, 그리고 저희 이제 모회사 중에 하나인 아박타의 플랫폼의 원 개발자이며 아박타의 CEO인 알리스테어 스미스 박사라든가 아박타 라이프 사이언스의 CSO를 맡고 있는 피오나 맥러린 박사님이 함께 저희 회사의 리더십으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타겟으로 하고는 250조 시장, 면역질환 시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면역질환에 대해서는 저희 대웅그룹이 굉장히 큰
노력을 기했던 분야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대형그룹에서 대웅제약 자체가 면역질환의 중요한 특허들을 바탕으로 해서 약 2개의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었고, 작년도에 큰 성과를 내기도 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노바티스의 CEO와 노바티스의 R&D 총괄을 맡았던 분들이 만드신 새로운 벤처가 있는데, 미국에 그 벤처의 기술 수출을 하는 큰 기술 수출을 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거기에 또 그룹사 중에 이제 한올바이오파마는 로이반트사가 만든 이뮤노반트라는 곳에 또한 이 면역질환 치료제, 항체 기반의 면역질환 치료제를 기술 수출하는 케이스가 있고요. 저희도 크게 보면 면역질환을 대상으로 한 세포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하는 그런 것으로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면역질환은 연평균 성장률이 약 4.2% 정도 성장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작년도 상반기에 작년도 상반기에 면역질환의 빅딜들을 이렇게 쭉 보면, 전체 약 한 8개 중에 6개 정도가 작년 상반기에 들여다보면 세포 유전자 치료제 부분인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빅파마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빅파마들이 이제 스몰 몰레큘이라든가 또는 다른 항체 의약품까지도 보유하고 있는 그런 빅파마들 또한 새로운 모달리티인 세포 유전자 치료제를 이용해서 면역질환 시장에 들어가고자 굉장히 많은 파이프라인들을 확보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마 이것은 스몰 몰레큘이라든가 항체 기반의 의약품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점이 있을 거고, 그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모달리티로서 이 세포 유전자 치료제의 중요성을 더욱더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그러면 한번 여기서 이 슬라이드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이 기존의 치료제, 특히 이제 합성 의약품이라든가 스몰 몰레큘이라든가 항체를 비롯한 바이오 의약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단일 타겟을 하는 그런 물질들이죠. 이런 물질들의 경우는 굉장히 복잡한, 이 면역질환의 경우는 굉장히 복잡한 피지올로지컬한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피리어드 동안에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반면에 장기적인 어떤 관리라든가 치료의 어떤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부작용을 일으킨다든가, 또한 치료제 의약품의 내성이 곧바로 나타난다든가 하는 그러한 큰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죠. 최근 어떻게 보면 한 번 투여로 아주 불치의 병인 항암까지도 완전 간해가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는 킴리아나 예스카다 같은 그런 특히 이 카티죠. T세포 기반의 세포 유전자 치료제인 카티의 제품들이 항암 시장을 넘어서서 특히 이러한 제품들이 타겟을 하는 것이 B세포들의 특정 항원들인데요. 특히 자가면역 질환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이제 B셀에서 유도되는 자가항체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자가항체들을 치료하겠다는 그런 컨셉으로 이런 킴리아나 에스카다 같은 이 카티 치료제들도 면역질환 치료제로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굉장히 강력한 B셀의 파괴자인 이런 카티 치료제들이 이런 롱텀의 만성 면역질환 치료제의 어떤 치료제로 쓰인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 카티가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이토카인 스톰이라든가 이러한 그런 굉장히 강력한 어떤 레스폰스들이 만성 질환의 어떤 리스크 베네핏의 어떤 어세스먼트를 통해서 보면, 어떤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있는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있는 그런 암 환자들의 쓰이는 것에 대비해서 굉장히 적절치 못한 어떤 그런 모달리티가 될 수 있다. 또한 역시 단일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드밴스된 어떤 표적 치료제의 일환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한 이 카티는 작년 12월에 이제 FDA에서도 공지를 내렸지만 2차 악성 종양의 유발이라든가 굉장히 큰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면역질환 치료제로서 이용되는 데는 어떤 한계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희는 이제 기존의 면역질환 치료제로서의 어떤 능력을 인증받았던 MSC
특히 중간엽 줄기세포 기반의 치료제를 기초로 해서 면역 억제가 아닌 면역 관용을 유도하는 어떤 그런 치료제로서의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SC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면역 질환의 어떤 치료 효과, 여기에 더불어서 어쩌면 완벽한 치료제로서 면역 질환 치료제의 완벽한 치료제로서 조금은 부족한 부분을 특정한 유전자의 도입으로써 그 기능을 업그레이드 시켜줌으로써 더 강력한 그런 세포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함으로써 이 시장에 강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아피셀 테라피틱스를 쓰고 있는 그런 대웅제약이 개발한 DWMSC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이제 성체, 어덜트 티슈 딜라이브드 메센카마 스템셀의 경우는 어떤 큰 한계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체 조직에서 줄기세포, 중간엽 줄기세포를 추출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공여자 엘로제닉한 어떤 특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공여자로부터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중간엽 줄기세포의 양의 한계성이기 때문에 공여자의 그 툴들을 이용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공여자 다양성에 따른 어떤 배치 베리에이션 그리고 도너 베리에이션들이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안정적인 어떤 그 로버스트한 어떤 그 프로덕션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 그리고 명확한 치료 기전을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 기존의 어떤 그 중간엽 성체 조직으로부터 유래된 중간엽 줄기세포의 어떤 한계점으로 크게 대두되었습니다. 근데 대웅제약의 경우는 이제 만능 줄기세포죠. 플로리포텐트 스템셀,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배아 줄기세포라든가 또는 유도 만능 줄기세포로부터 MSC를 인위적으로 분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으로 만들어서 얼리 스테이지 MSC를 확보함으로써 굉장히 치료 효능도 개선되어 있고 또한 이 중간엽 줄기세포의 스템니스를 유지하면서 계대 배양이 굉장히 길게 늘어나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성체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의 경우는 레플리커티브 시네시스가 굉장히 빠른 계대 배양이 몇 번 진행되면 빠르게 진행되는 것에 반면에 저희 그 DWMSC는 그런 계대 배양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특성들을 잘 이용한다 그러면 기존의 바이오로직스에서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 셀 뱅킹 시스템, 셀 스탁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마스터 셀 뱅크, 워킹 셀 뱅크와 같은 셀 뱅킹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고 한 사람의 공여자로부터 도너로부터 받은 플로리포텐트 스템셀로부터 MSC를 분화시켜서 이를 그 셀 뱅킹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고 뱅크로부터 각각의 배치, 굉장히 로버스트한 공정을 통해서 퀄리티가 굉장히 일정하게 컨트롤되는 그러한 그 배치 프로덕션을 매시브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좋은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그 대웅제약에서는 이제 크라이오 프리저베이션의 포뮬레이션 버퍼를 별도로 확보를 해서 기존의 줄기세포 치료제들이 보통 이제 얼려서 보관한 상태에서 녹였을 경우에 바이오빌리티가 상당히 낮아서 다시 리액티베이션 해줘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고 그런 리액티베이션 과정 동안 별도의 GMP 시설들이 필요하다는 굉장히 큰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소잉 후에 바로 immediately 그 페이션트에게 저희가 투여할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ready to use의 어떤 그런 크라이오 프리저베이션 포뮬레이션 버퍼를 가지고 있는 것이 또한 저희 DWMSC 시스템의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대 배양의 기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 계대를 세크리파이스해서 거기에 MSC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단점을 조금이라도 극복할 수 있는 유전자 변형을 통한 유전자 변형된 세포를 이용해서 역시 셀뱅크를 만들고 로버스트한 공정을 거쳐서 이러한 그 버퍼 시스템을 통해 일관된 어떤 그런 그 생산 프로덕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특성들을 가지고 있죠. 여기에 저희가 융합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이 아바타의 그 아피셀 프로틴입니다.
아피모 프로테인입니다. 아피모 프로테인은 원래 생체 내의 물질입니다. 스테핀 A라고 하는 생체 내에 존재하는 물질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이 스테핀 A는 원래 그 시스템 프로티네이즈 이니비터 계열의 프로틴인데 굉장히 작습니다. 항체에 비해서 약 10분의 1 정도 사이즈고요. 여기서 실제 액티브한 사이트는 엔터미너스 쪽에 모여 있기 때문에 엔터미너스 모유의 대를 날려버리면 그냥 아피모 단백질의 원 기능은 사라지지만 아피모 단백질의 그 부가 기능은 그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 앞에 아피모의 빨간색 부분은 아피모의 그 베리어블 도메인인데요. 이 베리어블 도메인은 그 항체 CDR 리전처럼 굉장히 다이버스한 어떤 시퀀스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타겟 단백질에 굉장히 다양한 그 형태의 아피모 프로틴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실제 아바타 라이프 사이언스는 이러한 그 아피모 단백질의 특성을 이용해서 약 10의 9승에서 10의 10승 정도 되는 다이버시티를 보유할 수 있는 페이지 디스플레이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실제 액티브한 바이올로지컬리 액티브한 그런 아피모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들을 확보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러한 그 아피모는 또한 예를 들어서 다이설파이드 본드라든가 포스트 트랜슬레이셔널 모디피케이션 같은 그런 부가 기능이 없기 때문에 부가적인 어떤 부가적인 어떤 변화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만들기 쉽고 좋은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어피니티 머추레이션 별도로 하지 않아도 서브 나노몰라 수준의 바인딩 어피니티를 가질 수 있고, 또한 굉장히 작은 특성 때문에 안타고니스트 뿐만이 아니라 아고니스트 아피모를 찾는 것 또한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좋은 특성입니다. 반면에 이제 이 넌 아이지 스캐폴드 프로틴들 잘 알려져 있는 게 암젠의 바이트라든가 또는 아피바디, 이런 나노바디 이런 것들이 좀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넌 아이지 스캐폴드 단백질의 가장 큰 단점은 체내에서 빨리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변형시키기 위한 과정들을 주로 보통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런 넌 아이지 스캐폴드 프로틴들의 장점들을 사실은 잃게 됩니다. 그런데 아박타의 경우 저희 대웅제약이 개발했던 이 DWMSC와 만남으로써 살아있는 세포 또한 기능성이 있는 세포 내에서 계속 세포가 인바디 팩토리가 되고 그 세포가 계속 만들어서 공급해 준다 그러면 PK의 어떤 한계성까지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회사는 양쪽에 대웅의 DWMSC는 MSC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극복하고자 했고, 또한 아박타의 경우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피모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했는데, 두 개의 기술이 만남으로써 아피셀이라는 이러한 새로운 세포는 MSC의 기능적 장점을 그대로 보유하면서 거기에 아피모의 기능을 더해줌으로써 더 시너지스틱하고 에디티브하거나 시너지스틱한 어떤 기능적으로 강화된 그런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두 회사의 어떤 결기가 이런 아피셀을 탄생시키게 됐습니다. 아피셀은 현재 저희가 3개의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플랫폼은 시크레토리 아피모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두 번째 플랫폼은 이제 멤브레인에 앵커드된 형태로 만들게 됩니다. 세 번째 플랫폼 역시 시크리토리 폼으로 만들게 되는데, 각각의 타겟은 첫 번째는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CD4 라이겐드, CD4 라이겐드간의 패스웨이를 블락시킬 수 있는 CD4 라이겐드 아피모를 만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레귤레이터리 T셀의 액티베이션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러한 아고니스트 아피모를 멤브레인에 장착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인바이러먼트를 좀 더 강화시켜 줄 수 있는 또 다른 제3의 타겟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각각의 파이프라인들은 같은 모세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같은 면역 질환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싱글 어프로치도 가능하지만 컴비나토리얼 어프로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특정한 인디케이션별로 각각 개발이 되게 되면 컴비네이션 또는 컴비나토리얼 어프로치를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어떤 프로덕트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은 설명드렸던 S-타입 시크레토리 폼과 멤브레인에 앵커드된 M-타입으로 저희가 만들 수가 있고,
또한 그 멤브레인에 앵커드된 타입의 아피셀에서 만들어진 아피좀의 경우는 그 컨피규레이션이 세포와 흡사하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멤브레인에 앵커드된 아피셀로부터 만들어지는 별도의 아피좀이라고 하는 엑소좀을 이용해서 그 타겟된 엔지니어드 엑소좀을 별도로 저희가 만들고 있는데, 이건 이제 아피좀이라는 그런 플랫폼으로 이름을 붙여서 저희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이제 아피셀의 그 플랫폼이 얼마나 단순화되어 있고 굉장히 뭐랄까 심플한가를 보여주는 건데, 저희 이제 플로리포텐 스템셀로부터 MSC를 분화시키고 요거를 별도의 뱅크로서 마더셀, 페어런트셀로 뱅크를 만듭니다. 여기에 렌티바이럴 벡터를 이용해서 저희가 페이지 디스플레이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스크리닝된 아피머 유전자를 렌티바이러스에 장착시켜서 아피셀을 만들게 되고요. 이 아피셀을 또 다시 뱅크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 뱅크로 만들어진 아피셀 뱅크를 하나씩 바이럴 크래킹을 해서 매 배치 프로덕션을 하게 되고요. 그 배치 프로덕션 된 것은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포뮬레이션 버퍼에 넣어서 월드와이드 로지스틱스가 가능하게끔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싱글 사이트에서, 싱글 매니팩처링 사이트에서 만들어진 후에 월드와이드로 디스트리뷰션하고, 그 다음에 그 로컬 사이트에서 바로 녹여서 페이션트에게 다이렉트하게 인젝션할 수 있는 별도의 GMP 시설이 필요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이오로직스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그 프로세스를 그대로 프로덕션 시스템을 세포 치료제에 녹여서, 세포 유전 치료제에 녹여서 제어할 수 있게끔 그렇게 디자인해서 개발을 해왔습니다. 아피셀의 아피셀의 어떤 그 포지션은 어떤가, 전체의 랜드스케이프를 보게 되면 전체 세포 유전 치료제와 유전제는 크게 이제 면역세포 치료제, 카티와 카NK를 비롯한 면역세포 치료제, 그 다음에 줄기세포 치료제로 이제 구분될 수 있을 텐데요. 줄기세포 치료제 중에서도 면역세포 치료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그 강력한 효과를 보이는 반면에 오토로그스한 어떤 한계를 못 넘기 때문에 어떤 그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거나, 또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이제 너무나 강력한 그 효과를 보이는 반면 또 너무나 강력한 그런 부작용이 있다는 말씀드렸는데요. 최근에 이제 레귤레이티드 T셀을 이용한 카티렉 같은 그런 그 새로운 어프로치도 일어나죠. 그렇지만 카티렉은 아직까지 안전성과 유효성이 임상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며 카티셀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그러한 공정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 그리고 여전히 오토로그스 허들을 못 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면역질환 치료제로서의 장점은 역시 줄기세포 치료제가 크게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에서도 줄기세포 치료제도 성체 유래 조직에서 유도한 그런 줄기세포 치료제가 아니라 만능 줄기세포로부터 유도한, 그래서 아스텔라스라든가 사이나타, 임스텐, 또 아피셀 같은 이런 회사들이, 저희 아피셀 같은 회사들이 하고 있는 만능 줄기세포로부터 유도된 MSC, 거기에 유전자 변형까지 한 그러한 제3세대 세포 유전자, 줄기세포 기반의 MSC 기반의 그 세포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은 저희 아피셀이 현재 유일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이제 저희와 함께 알로제닉 하면서 알로제닉 하면서 어떤 그 뭔가 로버스트한 공정을 통해서 뭔가 굉장히 많은 환자에게 같은 효력을 보일 수 있는 제품들을 공급해 줘야 된다는 그러한 철학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빅파마가 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 빅파마, 저희가 이제 이게 계약 내용은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간단히 그냥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빅파마와 저희가 작년 12월 말에 좋은 계약 딜을 했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피저빌리티 테스트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상업화 라이센싱 옵션을 포함하는 그런 딜로 현재 추진됐고, 현재 1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비트로, 인비보, 그리고 상업화 라이센싱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기술 수출을 했고, 현재는 FTA 코스트로서 저희가 기술 수출에 대한 것을 받고는 있는데요. 아마 저희가 이것들이 제대로 완성이 된다면 2026년도 3큐 정도에는
상업화 라이센싱의 기술 계약까지 연장해서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빅파마고요. 그리고 또 세포 유전자 치료제에 큰 관심, 그 파이프라인을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회사고 굉장히 많은 딜들을 했던 회사입니다. 이 회사들이 그동안에 이 분야에서 이루었던 어떤 딜 사이즈를 보게 되면 한 650조에서 1조 정도 되는 딜 사이즈의 많은 그 딜들을 해왔는데 저희도 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세 개의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첫 번째는 이제 CD4, 엔타이 CD4 라이겐드 안타고니스트 아피머를 시크리션해서 실제 줄기 MSC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기에 플러스 아피머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로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유전자 변형 후에도 이 AFX001의 경우는 001의 경우는 MSC가 가지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어떤 특성들을 그대로 보유하고 MSC의 장점인 사이토카인의 프로파일들도 검증했을 때 유전자 변형 전, 유전자 변형 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또한 MSC가 어떤 인플라메이션 컨디션에서 인덕션 되는 각종 면역 조절 인자들이 있는데 그런 면역 조절 인자들의 인덕션 여부 또한 유전자 변형을 해도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피모가 그렇게 항체하고는 달리 굉장히 작은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큰 면역 MSC 어떤 메타볼리즘이라든가 어떤 아이덴티티를 변화시키지 않는 셀페이트를 변화시키지 않는 선에서 이 기능이 게인 오브 펑션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 파이프라인 첫 번째 거는 지금 현재 첫 번째 거의 게이트 인디케이션으로서 GVHD, 액큐 GVHD를 대상으로 저희가 제일 먼저 나가고 있고요. 그 이외에 면역질환 치료제들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성들을 마찬가지겠지만 같은 MOA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진행된 파이프라인 외에도 여러 가지 인디케이션으로 저희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AFX002의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고니스트 아피모를 이용해서 셀-투-셀 인터랙션이 될 수 있게끔 멤브레인에 앵커링된 형태로 만들었고요. 이거는 현재 GAP 프로덕션 스테이지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003은 현재 리드 파이프라인을 스크리닝하고 있는 스테이지에 있습니다. 요 간단히 한번 보여드리면 저희 AFX001의 경우인데요. 원래 MSC의 경우는 너무나 과도하게 액티베이션된 T셀을 좀 이렇게 액티베이트된 T셀을 이니비션하는, 조절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B셀, 액티베이트된 B셀을 이니비션하는 그런 조절하는 기능은 MSC에는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저희 아피머의 AFX001의 경우는 CD4 라이겐드, CD4 간의 어떤 그 결합 그 자체를 이니비션 해줌으로써 액티베이트 T셀 미디에이트 B셀 액티베이션을 막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저기 이제 T셀 액티베이트된 T셀의 이니비션 율은 그 MSC나 AFX001이나 비슷하게 가죠. 좀 더 AFX001이 높은 수준에서 이니비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B셀 액티베이트된 B셀의 이니비션 효과는 기존의 MSC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그런 효과들이 이 AFX001에서는 도즈 디펜던트하게 이니비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게인 굉장히 독특한 그런 게인 오브 펑션의 어떤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를 좀 더 인비부에서 좀 더 확인하기 위해서 휴먼 CD4 라이겐드, 휴먼 CD4로 더블 낚인된 마우스 시스템이 있어서 이 시스템에 저희 AFX001을 넣어서 예를 들어서 KLH, 키월 림펫 헤모사이아닌을 통한 인위적인 이뮤나이제이션을 통해서 거기에 스페시픽한 안티바디를 만드는 전 과정 중에 예를 들어서 유전자 변형되기 전에 MSC는 첫 번째 AFC, 안티젠 프레젠팅 셀이 T셀을 액티베이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과정을 이니비션 한다면 저희 예상컨대 AFX001의 경우는 그 다음 단계인 액티베이트된 T셀에 의해서 미디에이트되는 B셀 액티베이션까지 같이 막음으로써 그 효과가 굉장히 에디티브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실제 결과 또한 그렇게 에디티브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것을
제노그래프트 모델의 서로게이트를 이용해서 GVHD 서로게이트를 이용해서 실제 GVH를 유도한 후에 유전자 변형되지 않은 줄기세포, 유전자 변형된 줄기세포를 가지고 GVHD 모델에 적용했을 경우에 기존에 알려져 있는 유전자 변형되지 않은 나이브 줄기세포의 그 효과보다 훨씬 더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조직의 어떤 상태들을 보게 되면 G1이 이제 그 기본적인 비이클로 만드는 정상적인 어떤 헬시한 상태라면 G4의 경우 거의 그런 헬시한 상태와 거의 근접된 형태의 그 조직의 어떤 병리학적 어떤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러한 그 AFX001은 비록 non-GLP지만 13주 단해 독성, 26주 종양원성 실험을 거쳤고요. 그 다음에 2주 단해 독성 투여 시험을 통해서 맥스 피저블 도즈를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맥스 피저블 도즈는 현재 저희가 임상에서 맥스 도즈라고 예상되는 그 양 대비 약 125배에 해당되는 그러한 그 MFD의 영향을 확보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안정된 그런 것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 이제 저희가 그 기본적으로 GVHD는 그러면 왜 굉장히 그 많이 개발하고 있는 GVHD에 뛰어들려고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GVHD는 굉장히 그 짧고 아주 확실하게 그 엔드포인트를 볼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임상 1상을 완료했을 때 임상 1상 실험의 일부 안전성 외에도 그 유효성까지도 볼 수 있게끔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에 임상 1상을 GVHD로 일단 완료한 후에 인디케이션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요. GVH의 경우도 현재는 굉장히 그 스탠더드 케어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자카피입니다. 스테로이드 1차 퍼스트라인 트리트먼트가 스테로이드고, 그 다음에 이제 자카피가 스탠더드 케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 자카피의 경우도 굉장히 그 한계가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기간 3개월 정도밖에는 그 효과가 있지 않다는 거, 그리고 또한 이제 GVH가 안쪽으로 내장 쪽으로 오게 될 경우에 굉장히 큰 타격이 온다는 거. 그 다음에 그리고 그 사이토페니아와 같은 어떤 그런 부작용을 그게 갖고 있다는 건데요. 기존의 줄기세포가 이런 자카피를 대행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제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보여지는 것처럼 이런 그 단기 효능, 중단기 효능, 그 장기 효능을 보게 되면 기존의 자카피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한계점들을 굉장히 많은 줄기세포들이 커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줄기세포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체윤의 줄기세포, 1세대 줄기세포라고 할 수 있죠. 본메로우라든가 이런 데서 만들어진 그 메조블라스타의 라이온시라든가, 그리고 메닥사의 옴니틱서 같은 저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성체윤의 줄기세포입니다. 그것보다 플로리포텐트 스템셀로부터 유도된 줄기세포, 중가형 줄기세포인 그 사이나타의 사이무로스 같은 경우가 훨씬 더 좋은 그 효과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저희는 같은 개념에 거기에 엔타이 CD4 라이겐드 아피모의 기능까지 장착된 제 3세대 줄기세포로 보기 때문에 저희 이 임상 결과는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지난 작년 10월에 저희가 미 FDA와 프리아인드 미팅을 했었고요. 결과로 말씀드리면 총 8개의 CMC 데이터, CMC 질문과 그 다음에 비임상 하나, 그리고 임상 하나로 해서 저희가 질문했고, 결과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포지티브한 어떤 레스폰스를 받았다. 특히 플로리포텐트 스템셀을 마더셀로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만든 셀 캐릭터라이제이션 시스템이라든가 셀 뱅킹 시스템, 후에 캐릭터라이제이션 시스템들을 적용했을 경우에 미 FDA에서도 굉장히 수더블하다라는 그런 레스폰스를 줬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그 컨설팅 그룹의 경우는 굉장히 미 FDA의 심사관 출신들이 만든 컨설팅 그룹이었는데, 이 그룹의 경우도 같은 그런 foreign 플로리포텐트 스템셀 딜라이브드 MSC를 가지고 이전에도 많은 트라이를 해봤지만
이렇게 FDA의 클리어한 어떤 그런 클리어하고 포지티브한 어떤 레스폰스를 받은 케이스가 없었다라고 저희한테 굉장히 오버웰밍글리 포지티브한 그런 레스폰스였다라고 굉장히 칭찬해 줄 정도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리-IND 미팅 이후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저희가 자신을 가지고 솔브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자신을 갖게 됐고요. 지금 현재는 이런 것들을 이네이블링하기 위한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더더욱이 비임상의 경우는 어떻게 보면 한국 식약처에서 제시하는 그런 모델보다 굉장히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그래서 독성과 종양 원성, 그다음 분포 시험 이런 것들을 모두 한데 묶어서 볼 수 있는 올인원 디자인으로 짧게 보는 디자인을 미 FDA에서 검토를 해줬고 적절하다는 판단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GLP 독성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도 다른 그런 것들도 이네이블링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002의 경우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002의 경우는 항체 치료제로도 많이 접근하고 있는데요. 이 타겟의 경우는 각각 그 엑스트라셀룰러 리전을 아무리 아고니스트로서 자극을 해도 인트라셀룰러 리전에 이 번들링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게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항체로도 이것을 번들링이 유도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크로스링킹 어프로치를 통해서 항체들을 모아가지고 번들링이 유도하지만 실질적으로 트라이머리제이션, 그것들이 헥사몰을 형성하게끔 하는 그런 이렇게 번들링 시스템의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시스템을 미믹하기란 굉장히 어려운데요. 저희가 이 세포 MSC에 저희 타겟2의 아고니스트 그 아피머를 만들어서 넣었을 때는 이게 지금 가려서 안 보이는데, 요게 이제 몰레큘은 이제 저희가 바인딩 되는 몰레큘들만 스크리닝을 했는데요. 처음에 그 중에서도 바인딩 되는 몰레큘 중에서도 잘 아고니스트 나타나지 않죠. 그런데 그 아피머 수준을 다시 MSC에 넣어서 아피셀을 만들었을 때 보면 아고니스트 이펙트가 나타나는 것을, 그런 아피머들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보통 아고니스트가 나타나면 여기 이제 벨 쉐입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 여기 데이터 일단 올라가는 것까지 보여드렸고요. 실질적인 데이터는 이제 벨 쉐입의 전형적인 아고니스트로서의 역할까지 하고 있다는 그런 데이터들을 확보를 했습니다. 현재 이 파이프라인도 GMP 스테이지에서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거의 경우는 이제 저희가 T렉의 액티베이션을 유도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T렉의 액티베이션 뿐만이 아니라 또한 저희가 이것에 대한 타겟 인디케이션으로는 이제 멀티플 스클로시스를 타겟으로 하고 있는데, 멀티플 스클로시스는 이제 마이엘리시스가 이제 굉장히 디마일레이션이라는 어떤 그런 염증에 의해서 디마일레이션이라는 그런 건데요. 요 부분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올리고덴드로사이트라고 하는 그런 세포인데, 이 세포의 액티베이션까지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 IFX-002는 이런 멀티플 스클로시스를 타겟으로 해서 새로운 치료제, 지금까지 나왔던 것들은 기존의 디마이엘리네이션, 탈수초화를 억제하는 것까지 되어 있지만 결과적으로 리마이엘리네이션까지 재수초화를 유도할 수 있는 치료제가 현재 없습니다. 이런 재수초화까지 유도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전에 미충족 수혈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그런 모다리티가 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멤브레인에 앵커드된 저희가 이제 CD4 라이겐드 시크리션 타입도 만들었지만 멤브레인 앵커드 타입 만들고, 또 타겟 2의 경우도 멤브레인 앵커드된 형태 만들었지만, 특히 첫 번째 멤브레인 앵커드된 CD4 라이겐드 엔타이 CD4 라이겐드 에피모가 있는 세포로부터 유도되는 아피좀의 경우, 그러니까 엑소좀의 경우, 아피좀이라고 하는데, 이 엑소좀의 경우는 엑소좀 컨텐츠를 들여다보면 기존의 유전자 변형되기 전에 어떤 펩타이드, 마이크로 RNA, 기본적인 어떤 그런 컨텐츠들이 굉장히 유사하게 유지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 중에 저희가 이제 힌트를 얻은 것 중에 하나가 뇌졸중에 굉장히 효능을 보일 수 있는
그런 힌트를 얻은 것들이 있어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뇌졸중을 대상으로 해서 개발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는 그 FDA 첫 번째 파이프라인을 금년도 말까지 FDA에 IND 파일링을 하기 위한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그 인디케이션 확장을 가져갈 거고, 저희 지금 현재 또 저희가 시리즈 B 펀드레이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되어 있고요. 크진 않지만 시리즈 B를 짧게 한 후에 지속적으로 개발을 할 거고, 저희가 이제 밸류 인플렉션 포인트는 2026년 한 2Q나 3Q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쯤 되면 그 첫 번째 파이프라인의 임상 일상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그 두 번째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그 지속적으로 개발이 될 시점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 빅파마와 진행 중인 그런 3단계의 그 라이센싱 옵션이 실제 리얼라이즈 되는 어떤 그런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타겟 2의 경우는 타겟 2 AFX002의 경우는 이제 유럽의 VC인데요. AUM이 한 1 빌리언 정도 되는 그런 유럽의 빅하우스입니다. 이 빅하우스에서 스타트업 스튜디오 모델, 우리 그 컴퍼니 빌더 모델을 적용을 해서 저희 에셋을 어느 정도 지금 검증 등에 있는데 에셋이 검증이 되면 이걸 이용해서 약 50 밀리언의 시디케이트를 조성을 해서 시리즈 A를 단행을 하고, 그 시리즈 A를 단행한 걸로 에셋을 사서 그것을 개발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현재 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2026년도 2Q, 3Q 정도에는 어느 정도 그 가시권에 들 것으로 보이고요. 2026년도 말쯤에는 저희가 이제 그 실제 상장을 위한, 그래서 임상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파이프라인들뿐만이 아니라 저희 그 기술 수출을 단행한 그런 이력들을 모두 종합해서 IPO를 진행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피세라피틱스는 말 그대로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만들어진 회사고요. 그래서 기술과 기술의 융합, 그 다음에 그 자본의 융합으로 만들어진 회사고, 지금 그렇지만 만들어진 이후에는 기존의 다른 벤처들과 똑같이 그렇게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술에 관련된 어떤 그런 플랫폼의 활용을 통한 공동 개발 추진이라든가, 또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에셋들에 대한 공동 개발, 그리고 어떤 지역 기반 또는 적응증 기반의 어떤 그 라이센싱 아웃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공공이의 유럽 VC가 특정 인디케이션에 대해서 별도로 이렇게 그 컴퍼니 빌더 모델로 했듯이, 스핀아웃 했듯이 다른 그런 인디케이션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뉴코 설립을 통한 스핀아웃까지 가능한 부분들을 모두 열어놓고 오픈 이노베이션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저희 또 좋은 그런 오픈 이노베이션 기회를 만들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